오늘 소개할 논문은 2026년 석학회지에 실린 Update on Pediatric Allergic Rhinitis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아리아 개정안과 2023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침을 토대로 소아 알레르기 비염의 최신 진단, 치료 흐름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핵심은 중등도 이상에서 비강 스테로이드가 여전히 1차 치료의 중심이고 조절이 불충분할 때 비강 스테로이드와 비강 항히스타민 고정복합제가 권고된다는 점, 그리고 중증도 분류 대신 증상 조절 중심의 환자 맞춤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역학에서 우리나라 소아 유병률의 변화. 둘째, 병태생리에서 TH2 IgE 매개 기전. 셋째, 진단과 아리아 분류. 넷째, 치료 원칙과 약물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치료와 아리아 개정의 핵심 변화 순으로 보겠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강 스테로이드는 중등도에서 중증 비염의 초석 치료라는 점은 이번 개정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단독 치료로 조절이 안 될 때 비강 스테로이드와 비강 항히스타민을 합친 고정 복합제가 단독보다 증상 조절이 우수하다는 점이 새롭게 강조됐습니다. 셋째, 과거의 경증, 중등도 같은 중증도 라벨보다 실제 증상이 조절되는가를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는 환자 맞춤 접근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배경 수치로 국내 학령기 소아의 30에서 40%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고 천식과 한 기도의 두 표현형으로 봐야 한다는 통합기도 개념이 전제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국내 학령기 소아의 약 30에서 40%가 갖고 있고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제치고 소아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이 됐습니다. 1995년 30% 미만이던 최근 12개월 증상 유병률은 2022년 45%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증가는 유전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 비듬, 곰팡이 같은 공기 알러젠 노출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꽃가루 시즌 연장과 항원성 증가, 대기오염의 어드주번트 효과, 도시화에 따른 미생물 다양성 감소와 실내 노출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즉, 환경 요인이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병태생리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TH2 우세 IgE 4개의 비점막 염증 질환입니다. 1단계 감작에서는 항원체지세포가 알레르겐을 CD4 양성 T셀에 제시해 TH2 반응을 유도하고 B세포 클래스 스위치로 알레르겐 특이 IgE가 만들어져 비만세포의 고친화성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2단계 재노출 시 알레르긴이 IgE를 교차 결합시켜 비만세포가 탈발임하고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관 확장, 점액 과분비, 감각신경 활성화로 콧물, 가려움증, 재채기, 코막힘이 나타납니다. 이어 호상고와 TH2 세포가 모이는 흡기 반응이 만성염증과 비점막 반응성을 지속시킵니다. 이 연쇄 반응의 어느 단계를 막느냐가 약물 선택과 직결됩니다. 비강 내 스테로이드는 점막 염증 자체를, 항히스타민은 히스타민 매개 증상을 차단합니다. 통합 기도 개념과 다차원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아의 핵심 전제는 비염과 천식이 공통된 TH2 염증의 상하기도 두 표현형이라는 통합 기도 개념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소아는 명백한 하기도 질환이었더라도 천식 증상, 기관지 과민성, 그리고 향후 천식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염 환자에서는 동반 천식을 항상 함께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소아에서의 다차원적 영향입니다. 코막힘은 구강호흡, 코골이, 주간 졸림으로 이어지고 집중력 저하와 학업곤란, 불안, 우울, 행동 문제의 증가와 연관이 됩니다. 또한 하나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스트레스와 가족 부담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 증상 조절을 넘어 다학대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단과 분류입니다. 진단은 병력과 감작의 객관적 확인을 결합합니다.
병력에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같은 임상 증상 양상, 알레르겐 노출과의 시간관계, 수면과 학업에 미치는 영향, 아토피 가족력, 천식, 결막염 같은 동반질환을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검사로는 피부 단자 검사 또는 혈청 알레르겐 특이 IgE를 사용해 특정 알레르겐 감작을 확인하고 비알레르기 비염과 감별합니다. 특히 면역치료를 고려한다면 감작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리아의 분류는 두 축입니다. 기간으로는 주 4일 미만이거나 주 4주 미만이면 간헐성, 주 4일 이상이면서 4주 이상이면 지속성입니다. 중증도로는 수면, 일상 학업에 지장이 없으면 경증, 지장이 있으면 중등도에서 중증입니다. 그리고 진단 후에는 VAS 같은 증상 점수로 조절 정도를 평가해 치료를 올리고 내리는 근거로 씁니다. 치료 원칙입니다. 목표는 4가지입니다. 증상 조절, 삶의 질 향상, 진행 예방, 그리고 천식 위험 감소입니다. 접근 방식은 조절 중심, 단계적 환자 맞춤입니다. 소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수능도입니다. 마스크에어 같은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환자, 특히 소아는 처방대로 매일 쓰기보다 증상이 나쁠 때만 간헐적으로 쓰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또 소아는 분무제의 자극감, 쓴맛 때문에 경구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교육, 단순한 처방, 연령에 맞는 투여 방법이 필수입니다. 오른쪽 분무기법은 임상에서 꼭 코칭할 5단계입니다. 코를 먼저 풀거나 식염수 세척으로 비운 뒤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비중격이 아니라 바깥측벽을 향해 분무하고 강하게 들이마시지 말고 부드럽게 흡기하고 보호자가 감독하며 반복 교육하는 것입니다. 비중격을 향하면 자국과 코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비강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강 스테로이드는 중등도에서 중증 알레르기 비염의 1차 치료입니다. 효능면에서 코막힘 조절은 다른 어떤 약제보다 우수합니다. 작용 발현은 첫 투여 후 대략 3에서 12시간 내에 시작되지만 최대 효과는 1에서 2주 규칙적으로 써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속 증상에는 필요시가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쓰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안전성은 권장 소아 연령에서 전신 흡수가 적고 적절히 모니터링하면 성장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약제에 따라 대체로 만 2세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경구와 비강 2가지입니다. 경구 항히스타민제는 2세대를 경증했습니다. 레보세트리진, 로라티딘, 펙소페나딘 등이며 재채기, 가려움증, 콧물과 알레르기 결막염에 좋지만 코막힘에는 약하고 전반적으로 내살 스테로이드보다는 약합니다. 작용은 약 1시간 내에 시작됩니다. 비강 항히스타민제는 가장 큰 장점이 수분 내 빠른 발현이라는 점이고 비강 증상에 대해서는 경구보다 효과적입니다. 다만 쓴맛, 국소 자극, 진정, 그리고 코막힘에 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수능도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에서 비강 아젤라스틴은 혈관 운동성 비염에 대해 만 12세부터 허가가 되어 있고 알레르기 비염 적응증은 성인에만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병용요법은 왼쪽은 인트라네살 코티코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이 공고되는 조합입니다. 비강 내 스테로이드는 단독으로 조절이 안 될 때 단계 상향 옵션으로 단독보다 발현이 빠르고 효과가 우수합니다. 다만 쓴맛과 1일 후의 용법 때문에 소아에서 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환자 보호자 선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만 6세부터 아젤라스틴과 플루티카손, 올로파타딘과 오메타손 복합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인트라네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은 일상적으로 공고되지 않습니다. 비강 내 스테로이드 단독 대비 전반적인 증상이나 결막염에서 의미 있는 추가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콧물이나 환자 보고 삶의 질은 약간 개선될 수 있고 비강 내 스테로이드가 작용하기 전 초기 몇 시간을 빠른 경구제로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입마름이나 졸림 같은 부담이 있으니 환자 가치와 선호도에 따라 조건부로 선택을 합니다.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는 알레르기 비염의 1차 약은 아니지만 특히 천식이 동반된 환자에서 부가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염 증상 조절에서 내잘 스테로이드보다 약하고 경구 항히스타민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약간 열등합니다. 단독으로는 비점막염증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경구제라 분무가 어려운 소아나 보호자가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은 소아진료에서 자주 질문받는 몬테루카스트 안전성입니다. 신경정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최근 메타 분석에서 불안위험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우울이나 자살 행동과는 일관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위험은 낮은 편이라 동반천식 환자 등 선택적으로 개별 위험이나 이득 평가와 모니터링 하에 사용합니다. 표 1은 아리아 지침의 증상 조절 기준 약물 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경증 바스 5 미만은 비진정 경구 항히스타민이나 비강 항히스타민으로 시작을 하고 조절이 안되면 인트라네잘 코티코스테로이드로 전환합니다. 중등도에서 중증 바스 5 이상은 처음부터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1차 약이고 부족하면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비강 항히스타민으로 올립니다. 지속 미조절에서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에 더해서 고정복합제가 더 크고 빠른 효과를 줍니다. 코막힘이 우세하면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우선이고 루코트리엔 기량제는 효력이 약합니다. 안구 증상은 코 조절이 충분하면 저만 항히스타민으로 따로 다룹니다. 중증이나 불응은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 최적화 후 전문의 의뢰와 면역치료를 고려합니다. 장기질환 조절 목적에서는 감작이 확인된 중등도 이상 환자에서 면역치료를 고려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2는 국내 소아에게 쓸 수 있는 비강 복무제를 정리한 표입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 단일 제제는 나도넥스와 같은 모메타손 제제와 아바메이스와 같은 플루티카손 프로에이트 제제가 만 2세부터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인 플릭스마드는 만 4세부터 옴나리스는 만 6세부터입니다. 대부분 2세부터 11세에는 비강당 1회, 1일, 1회 분무, 12세 이상은 2회 분무입니다. 비강 항히스타민 아젤라스틴은 만 6세부터 1일 의입니다. 복합제는 아젤라스틴과 플루티카손 복합제인 다일라스틴과 아젤라스틴과 모메타손 복합제인 리알트리스가 만 6세부터 모두 1일 2회입니다. 실제 처방 시 연령과의 문법 차이를 이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리아 2024-2025에서는 성인에서 아젤라스틴과 플루티카손 복합제가 올로파타딘, 모메타손 복합제보다 우월했으나 소아에서는 특정 복합제의 우월성이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고 쓴맛이 문제면 모메타손 조합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비염의 예방치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꽃가루 시즌이 시작되기 1, 2주 전에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미리 시작해서 시즌 내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요법입니다. 미리 시작하면 알레르기 반응의 강도를 낮춰 증상 조절이 좋아지고 약물 증량과 응급 방문이 줄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대상은 이전 시즌의 중등도 이상이었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악화되는 소아가 적합합니다. 경증 계절성에는 경구나 비강 항히스타민을 쓸 수 있지만 항히스타민 단독은 코막힘과 후기 염증 예방에 약해 중등도 이상에서는 부족합니다. 이전 시즌에 비강내 스테로이드 단독으로 실패했다면 시즌 초기부터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비강내 항히스타민 복합제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루코트리엔 제제는 효력이 제한적이라 1차 예방약이 아니고 오말리주맙은 허가 외 사용에 그치고 장기전략으로는 면역치료를 고려합니다. 알레르겐 면역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겐 면역치료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물요법과 달리 유일하게 질환 자체를 변경하는 치료입니다.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장기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증상 호전과 약물 감소가 지속되고 새로운 감작과 천식 발생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응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피부 단자 검사나 특이 IgE로 감작이 확인되고, 둘째, 삶의 질을 해치는 중등도 이상 지속 증상이 있고, 셋째, 최적 약물 치료에도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장기 약물을 줄이고 싶고, 넷째, 알레르긴과 증상에 명확한 연관이 있으면서 원인 알레르기 수가 적을때입니다. 소아는 대개 만 5세 이상, 기간은 3에서 5년 정도입니다. 투여 경로는 피하와 산화가 있습니다. 피하는 5월 2회 등원주사로 전신반응,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료기관 감독하에 시행합니다. 설하는 매일 집에서 투여하며 비교적 안전하지만 수능도와 추적 탈락이 과제입니다. 비약물 치료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염수 비강세척은 전 연령에서 권장되는 보조요법으로 증상을 줄이고 점액 성모 청소를 개선하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 분모 전에 코를 비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환경 조절로는 진먼지 진드기 차단 침구와 헤파 필터로 실내 진드기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동물 미듬에 감작된 경우 공기청정기, 동물 목욕, 회피, 환경관리를 권고합니다. 다만 환경조절 단독 효과는 제한적이라 보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술은 비갑계 비대, 비중경 만고, 그리고 최적 약물 치료에도 불가능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세 미만에서는 효과 근거가 부족하고 해부학적으로 미선수하기 때문에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단계적 치료와 통합 기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처럼 아리아는 고정된 중증도 라벨이 아니라 증상 조절 정도에 따라 치료를 올리고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증은 경구나 피강 항히스타민으로 시작을 하고, 2단계에는 비강 내 스테로이드를 규칙적으로 사용, 3단계에서는 비강 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의 고정 복합제, 4단계는 최적화된 복합제와 함께 면역치료나 전문의 의료를 권고합니다. 바스 같은 증상 부담을 기준으로 조절이 안되면 올리고, 충분히 조절되면 내리며 환자 선호와 수능도를 공유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소아에서는 진료 때마다 조절 정도, 수능도, 분모 기법을 반복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른쪽 통합 기도 관리는 앞서 말한 통합 기도 개념의 임상 적용입니다. 비염 환자에서는 동반 천식을 함께 평가 관리하고 비염을 잘 치료하면 천식 조절이 개선되고 악화가 줄어듭니다. 아리아 2024-2025 개정에서 새로워진 점 6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더 높은 질의 비교 근거를 바탕으로 비강 내 스테로이드 선호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둘째, 조절이 불충분할 때 비강 내 스테로이드와 비강 내 항히스타민 고정 복합제를 단계 상향 전략으로 지지하며 단독보다 증상 감소가 크고 발현이 빠릅니다. 셋째, 경직된 중증도 분류보다 실제 임상 근거에 기반한 조절 중심 환자 맞춤 접근을 강조합니다. 넷째, 의미 있는 추가 이득이 없는 경고 항히스타민과 비강 내 스테로이드의 일상적 병용을 명시적으로 지향합니다. 다섯째, 특히 소아에서 최대 장벽인 수능도와 올바른 분모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섯째, 비충혈 제거 비강제는 일상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반동소부마키, 즉 약물성 비염 위험 때문에 단기 5일 이내로만 제한합니다. 결론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강 내 스테로이드가 1차 약이고 조절이 불충분할 때 비강 항히스타민을 다음 복합제를 사용합니다. 둘째, 경직된 중증도 분류에서 환자 중심 실제 임상 증상 조절 기준의 진료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셋째, 특히 소아에서는 약 자체보다 수능도와 올바른 분모 기법이 실제 결과를 좌우하므로 보호자 교육과 반복 코칭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작이 확인된 선택 환자에서는 장기 질환 조절을 위해 면역 치료를 고려합니다. 요약하면
알레르기 비염의 조기 진단과 지침 기반 치료가 소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호흡기 이완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